예, 안녕하세요. 김은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PBR 관련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스 교재 같은 데서는 좀 아직 설명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고급 주제이기는 한데,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도 나름대로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이론이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주로 게임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픽스 관련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실 텐데, 그런 데에는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대충 PBR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학기 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거였죠. 물론 마지막 부분에 노멀 매핑이나 섀도우 매핑 같은 추가적인 어떤 테크닉을 설명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요 폭라이팅, 그쵸, 요 폭라이팅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번 학기에 요거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이미시브, 요 4개의 텀으로 근사를 해가지고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카메라에 또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얘는 근사식이에요. 실제로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단순한 현상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가 가진 자원의 한계도 있고, 특히 이제 폭라이팅 모델 뒤에 장에 보면서 얘기를 하죠. 75년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때에는 이 정도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로 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사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알고리즘 자체, 사실 폭라이팅은 이제 우리가 이때 강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퍼 프래그먼트 방식이고, 이 그루 쉐이딩 같은 퍼 버텍스 방식의 라이팅을 사실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PC에서 GPU를 가지고 있고, GPU가 어떤 그 연산 성능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심지어 퍼 프래그먼트 라이팅도 굉장히 어려워서 퍼 버텍스 라이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요 구가 얘는 좀 밝은색 해볼까요? 버텍스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폭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버텍스 단계에서 조명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 스크린을 볼 때 각 픽셀이 그러니까 각 프래그먼트, 그쵸? 요 프래그먼트마다 라이팅식을 계산을 하는 게 펄 프래그먼트 방식의 렌더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텍스마다 조명을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계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나온 이 그루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버텍스별로 조명을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버텍스별로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계산이 되면은 프래그먼트들의 색상은 얘네들을 보관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왜 이런 식으로 여기 표시가 되냐면, 지금 이 버텍스는 조명을 받아서 흰색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조명과 이루는 각도가 커져가지고 그냥 빨간색이면은 이제 이 사이가 색상이 그냥 보관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실습할 때 봤던 퍼 프래그먼트 방식의 이제 라이팅 결과물보다 좀 안 좋죠. 보면은 되게 이제 디스크릿하다고 해야 되나? 이 조명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뚝뚝 끊겨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폭라이팅은 근사식이었고, 그래서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점, 근사식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당연히 실제 물리적 현상과 가깝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근사해서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이 법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자, 아래 예시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에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가 하나만 있어요. 뭐 화살표를 여기다도 그려놨겠지만 이 모든 장면에 전체적으로 그냥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제 코드에서도 봤었지만 요 덜맷하고 샤인맷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덜맷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니스를 3.0으로 설정을 했고, 샤인맷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니스를 32.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왼쪽 주전자나 오른쪽 주전자나 똑같이 생긴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주전자는, 그리고 장면엔 디렉셔널 라이트만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빛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덜맷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전자 전체가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얘보다 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동일한 조명에서 빛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덜맷은 더 크고 샤인맷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도 이제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매테리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그냥 단순한 예제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배가 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냥 위배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물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건 실제랑 다르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PBR이에요. PBR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의 약자고요. 최소한 요거는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PBR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많은 그림들이 요 사이트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가져온 그림이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PBR이라는 건 뭐냐? 물리적인 현상을 더욱 유사하게 근사하는 렌더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모델링된 어떤 렌더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인상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이름이 좀 이상하죠. 피지컬리 베이스드.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렌더링 아니냐, 아니 물리적인 현상을 모사를 해가지고 렌더링 하는 거면 물리 렌더링이지 왜 물리 기반 렌더링이냐 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얘는 물리적인 현상을 더욱 유사하게 만들어낸 방식이고 완전하게 현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언제 가능해질까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 죽을 때까지 물리적인 현상이랑 완전히 동일한 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조금 더 물리에 기반하고 있다. 폭 라이팅보다는 더 물리적으로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BR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초반 페이지에서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얘는 지금 PBR에 기반을 해서 렌더링을 한 거예요. 자, 아래 숫자가 써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제가 폭라이팅, 그러니까 우리 라이팅장에서 제가 블렌더를 켜서 보여드릴 때도 사실 비슷한 거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샤이니니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샤이니니스가 큰 거고 얘는 샤이니니스가 작은 거죠. 자, 샤이니니스가 작을 때 단순히 요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체가 받는 빛이 들어오는 양이나 나가는 양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니니스가 낮을 때는
이 물체 전체적으로 요런 에너지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빛이 반사가 되는 거고, 얘는 샤이니니스가 높기 때문에 요 한 부분에서만 강한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동일한 광원에서 빛을 받을 때 반사되는 빛의 총합이 물체의 속성에 따라서 다르지가 않고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설계된 어떤 방정식이라는 거죠. 방정식? 또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렌더링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훨씬 리얼하다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얘는 실제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더 정확한 식으로, 좀 더 가까운 식으로 근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물리법칙이 위배되는 게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물을 눈으로 봤을 때 현실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PBR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려면, 또는 PBR이 뭐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냐고 하면은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미세면, 이제 영어로 마이크로 패셋이라고 하는데, 요 표면 모델에 기반을 해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또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물리 기반 BRDF를 사용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자, 요거 아직 안 들어본 말이죠. 제가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뒤쪽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PBR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 결과적으로 아티스트가 모델링 하거나 또는 텍스처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주로 텍스처를 제작할 때가 될 텐데, 실제 물체의 재질 특성을 반영해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리 또는 뭐 플라스틱 또는 뭐 금, 은, 이런 어떤 실제 존재하는 재질,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제작을 할 때 실제로 그 물리적인 값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실제로 결과적으로 렌더링 되는 이런 화면이 실제로 그 물체가 빛과 상호작용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저 폭라이팅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는 내가 장면에다가 어떤 금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디퓨즈 색상을 잘 조절하고, 조명도 밝기 같은 거를 잘 조절하고, 뭐 샤이니니스 파라미터 같은 거를 아티스트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금이랑 비슷하게 보이게 파라미터를 막 조절을 해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PBR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특성 값을 그냥 집어 넣어주면은 실제 그 결과물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거 금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 그 금이라는 물질이 가진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PBR 모델이 실제 물리적인 현상을 잘 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편해지는 이런 면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렌더링 엔진에서도 PBR 기반 렌더링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리얼이랑 유니티가 있어요. 내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언리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언리얼에서도 PBR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유니티에서도 PBR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사용하던 리소스들을 언리얼로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은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알려져 있고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티건 언리얼이건 다 그 어떤 공통적인 물리 현상을 모델링해서 쉐이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하나 이쪽에서 사용하나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폭라이팅 모델 또는 그 이후에 나온
조금만한 개선 사항들을 그냥 엔진마다 다르게 사용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던 리소스를 이쪽 엔진에 가져다가 써보니까 그냥 결과물이 달라요. 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쉐이더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티스트가 뭔가 조절을 하거나 뭐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쉐이더를 다시 개발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겠죠. 근데 PBR은 그렇지가 않다. 왜?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어떤 동일한 물리적인 현상을 그냥 약간은 다르지만 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물리적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굵은 글씨에 밑줄을 쳐놨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결과물이 더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더 좋은 이유는 사람이 보는 이 실제 물리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하고 비슷하게 이제 렌더링 알고리즘을 꾸며놨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언리얼 엔진 4하고 5 PBR 렌더링 결과 예시인데 보시면은 딱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웹GL에서 그려봤던 거 하고는 뭔가 많이 다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내려면 뭐 세세한 다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PBR을 사용한다, 물리 기반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소개였고요. 요 다음 장에서부터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미세면 포면 모델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를 어떤 수식으로 세우고 얘를 우리가 풀어서 성립하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BRDF라는 게 뭐고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